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대선 취재하시느라고 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박 기자님이 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야, 집 앞에 몇 그- 시간 대기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더만요. 오. 네. 그때랑? 이게, 네. 이게 자리가 사람을 얻는다고 네. 이 대표나 후보자로 만났을 때와 네. 이제 딱 당선이 거의 확정된 뒤에 네, 네. 집 앞에 내려왔을 때 네. 봤을 때는 네. 아 때깔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근접으로 그렇게 붙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제가 딱 네. 붙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완전 네. 딱 옆이었어요. 바로 옆이었어요. 만약에 뒤에 있는 수행실장 하시던 김태선 의원님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빠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네. 빠졌는데 답변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네, 박형광 기자가 아쉽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네. 그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김태선 의원이 김태선하고 친하죠. 네, 가깝습니다. 왜냐면 저의 고향 그 지역구 의원님이셔가지고 형님이에요? 예, 당선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그렇구나. 예. 예. 아마 하여튼 그래서 제지하신 거 아닌가? 그만해라, 형아. 맞아라 형광아. 후보 때였으면 제지 안 했죠. 예, 예, 후보 때 같았으면 나는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랬던 것 같다. 근데 여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근접을 열어줬어요 경호관들이? 아, 그게 원래 당이 이제 원래 보통 당선이 유력해지면은 당에서 나와가지고 그쵸. 마중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당이 없었어요. 아. 네, 당이 그날은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아예 오질 않았어요. 아. 예. 네, 국회 앞에서 행사를 아하. 진행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었네. 앞에 비어 빈트. 있었어요. 우주공산이었어요. 우주공산이었네. 네. 다만 그 취재 그 출입 기자들이 예. 자체 풀을 짜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현장 원래 텃세 또 풀을- 있죠. 네. 텃세 있고. 그렇죠. 현장 그래서 풀을 늘 짜죠. 저도 서 있으니까 네. 풀단에서 와가지고 네. 아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어,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나는 출입 기자가 아닌데 아 민주당 출입 아닌데? 나 예.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좀 버텼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예, 훌륭하십니다. 박형광 기자. 아니. 용감한 취재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는 예. 이제 그거를 왜 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왜냐면 그 뉴 미디어에 소속된 그쵸. 기자로서 음.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의 첫 그 자리를 했다라는 좀 기록을 그럼요. 남기고 싶다. 그래서 예. 지금 유튜브 저널리즘이 예. 사실은 주류로 좀 올라서는 그 계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 그 비상계엄 네. 비상계엄 과정에서 말씀 주신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거는 아직 용어는 정리가 안 됐죠. 언론학자들께서 네, 정리를 그렇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뉴미디어 역할이 상당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인터뷰를 전부 유튜브하고만 하셨어요. 물론 라디오도 가끔 하고 했지만 라디오도 하고 근데 라디오가 다 유튜브를 동시에 그쵸. 송출하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상당히 애정하는 대통령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요. 저널리즘이 이제 맞습니다. 신문에서 네. 방송에서 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저널리즘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제 이건 저희들한테도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70만 오늘 을, 70만이 눈앞입니다 네, 지금. 취재편이죠. 예. 눈치가 만단이야. 지금 지금 훌륭하다. 뉴미디어의 네, 뉴미디어 선봉장 박형광 기자. 예, 69만 9,150명. 예, 850분만 더 눌러주시면 그렇죠. 방송 중에 70만. 70만이 70만 된다. 돌파. 이거 예, 영광에. 우리 용감한 기자들과 함께 진짜 그렇죠. 70만 돌파의 기쁨을 여러분들께서 주시면 진짜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 되풀이해서 한번 외쳐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70만 돌파하는 순간을 함께하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늘 저희들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주님들을 위한 광고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이에요. 첫 번째 셀티아이. 저도 이거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너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셀티아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유산균은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인데요.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이 냉장으로 관리가 되고 이중 보호 포장으로 드시기 직전까지 보호하는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셀로닉스 집계 기준으로 2024년 1년간 약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들을 만났고요. 올 3월 기준으로 네이버 리뷰 평점 4.9점의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셀티아이를 검색해서 수많은 내돈내산 후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셀티아이 상품이 좋은 게 뭐냐면 아기,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까지 연령과 조건에 맞게 제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맞춤형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화장실이 즐겁게 변한 찐 후기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약국에서 봤어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들어갔구나. 네, 그 상암동에 그 큰 건물이 있어요. MBC 앞에. 거기 이제 지하에 제가 너무 대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는데 눈앞에 셀티아이가 딱 있는 거 있죠. 냉장고에. 그래서 와, 취재 편의점이 파는 상품이 약국에서도 이 연대감을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되나? 막 이런 반갑죠, 생각. 또. 너무 반가웠어요.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 상품은 우리 박형광 기자이죠. 저의 최애템입니다. 근데 정말 그 이정주 기자님 보시면 박형광 씨의 그 얼굴이 피부가 변화하고 있어요. 진짜. 홍조끼가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정말 더 잘생겨지고 원래 잘생겼는데 점점 글루타세 잘생겨지고. 덕분이다. 이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 자꾸 긁게 되는데 긁지 마시고 그때는 글루타셀을 살짝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이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품목 할인 행사 하는데요.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 구매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긁어왔다 이러면 요 글루타셀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이거 인정받지 못하면 어렵다. 제품력 없이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부 민감하신 분들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중인데요. 지금 많이 가렵지 않고 피부도 많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느긋해졌어요. 이런 구매 리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박형광 기자가 증인이에요. 정말 이거 매일매일 맞아요. 예, 글루타셀 뿌리는 쓰면서. 얼굴이 정말 비포 앤 애프터 이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초창기 초창기적 얼굴 진짜 새빨간 거 영상 있을 맞아 거예요. 있을 텐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비포 애프터로.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원래 많이 잘생겼는데 나왔어요. 더 잘생겨졌다라는 말씀을 좀 이게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뿌리기가 좋아가지고 네, 진짜 좋습니다.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뿌려요? 저는 사무실에 놔두고 갈 때마다 뿌려요. 그리고 들어갈 때 그렇구나. 한 번, 나올 나갈 때 때 한 한 번. 번. 그렇구나. 회사에 놓고 뿌린다. 아, 예, 막 취재 중에 뿌리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뭐 이제 정부 인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대통령실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브리핑룸에 카메라 넉 대를 더 설치했다.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들, 그 질문하는 기자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CBS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질문하는 기자. 그러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실로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죠. 한때. 네, 출세하는 건가? 월화수목 매주 월화수목 매주, 예, 7시 30분. 7시 30분 그러면 안 저녁 하고. 7시 네. 30분. 월화수목입니까? 네, 아. 금요일은 너무 힘들어서 해보니까 와 사람 같지 않다. 질문하는 기자. 네.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이제는 브리핑할 때 기자도 그렇죠. 나온다. 네. 예. 근데 이게 좀 강유정 대변인 짤이 엄청 돌아다녔어요. 음. 너무 빨라요. 다시 해주세요. 아. 막 이런. 예. 끝. 뭐 이런 네. 짤이 막 돌았는데 기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잡는 거. 네, 아니 근데 저거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원래
아예 안 하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대통령 무슨 그 신년 기자회견 네, 네. 내지는 원내대표 뭐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대체로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간이로 일반적인 이제 브리핑 할 때는 비추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저거를 기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저 부분을 조금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까다로운 질문하거나 내지는 특히 보수 언론들 네. 그냥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5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사실을 속여요. 뭐 이런 전과 몇 범이 대통령 된 사례가 있냐? 있죠, 이명박. 예. 있죠. 이런 거 반박 안 하면 그대로 얼굴도 안 비치고 자기 주장이 마치 사실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대변인 말대로 뭐 백악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다 그 비추고 해요. 네. 그리고 기자의 그 질문 자체도 하나의 영상으로 떠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자들한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자기 책임의 원칙도 있고 그렇죠. 기자들도 자기 이름 걸고 자기 타이틀 걸고 바이라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질문은 바이라인 안 달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작 했어야 되고 저래야 질문할 때도 좀 더 명확하고 네. 본인도 책임감 있는 질문할 수 있다.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들었을 때 네.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관종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질문하는구나라는 걸 좀 다시 고칠 수도 있고 리마인드 할 수도 있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팬 기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장에서 좋은 질문을 했을 때도 네. 내가 한지 몰라요. 맞아요. 카메라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기록에 남겨놓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통령실 안에 있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불만 많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불만이 많다기보다는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찍힐까봐. 그게 그런 거죠.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 그 분들 팬덤 분들에게 혹시나 내가 찍혀서 박제돼서 뭐 조리돌림 당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불안감에서 나오는 좀 불만이 좀 강하게 있다. 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네, 사이에서는 되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이해는 못했는데 뭐 일면 그렇게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겠다. 다만 이 방향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자들의 변천사를 보면 옛날에는 기자들 바이라인이 없었잖아요. 예, 신문에 기자들 바이라인이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정주 기자 슬래시 연합도 기자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연합뉴스도 이제 그 네이버에 기사를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바이라인을 통신사는 원래 바이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제 민주화되면서 언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되는 건데 이게 저는 앞서 이제 저 이정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질문도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인되지 않고 마치 사실인 양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다던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이 뭐 관계자 뭐 아무개가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이건 밝힐 수 없어 취재원 보호야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던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젊은 기자들이 방송에 자기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이 든 기자들은 그걸 싫어하는데 젊은 기자들은 아 이거 방송에도 좀 나가야지 내가 뭐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세대 차이도 있다라는 거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좀 연조가 있는 기자들이 좀 출입을 해서 좀 보통 그렇죠. 예, 가르마도 좀 타고 원래는 대통령실 출입하고 특파원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서 연조가 굉장히 낮은 기자들이 맞아요. 많이 갔다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원래 사실은 이게 저희 그 언론사 내부에 이제 암암리 퍼져 있는 비기기도 한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네. 역할이 기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권의 가장 최상부의 그렇죠. 권력이잖아요. 민원도 네. 좀 넣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방통위 이런 법을 좀 바꾸면 네. 방송사나 뭐 신문사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예.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안 될 때 이를테면 대통령실로 공개적으로 민원을 하기도 하고 네. 내지는 물밑에서 이걸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근데 그래서 기자의 역할이 꼭 기사만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거는 시민사회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다룰 때 그렇다고 견제를
그 견제의 수위를 낮추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용산 갔을 때 굉장히 이게 가관이었죠. 예,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한다고. 예, 맞아요. 예, 여러 가지고. 근데 저는 사석에서는 지금도 그 뭐 솔직히 말씀드려요. 도어 스태핑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도어 스태핑의 취지를 살리려면 네. 대통령도 준비가 돼야 되고 기자들도 준비가 돼야 돼요. 맞아요. 이걸 무당탕탕 무슨 시트콤 찍듯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하다가 6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출범 초기에 네. 대통령실 대협력실이나 이쪽에서 저한테 이제 사석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기자는 도어 스태핑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거는 캐페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잘 판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제됐다는 게 뭐 숨기라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자기 통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뭘 압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고 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의를 해서 하는데 연조가 높은 기자들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려는 네. 서로 티키타카 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뭐 여러 가지가 좀 층위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 저렇게 라이브로 한다고 하면 저는 저 자체가 뉴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자들도 충실히 준비를 하고 대통령실도 충실히 준비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제 논박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굉장히 좋고 좀 층위를 다양해서 완전히 이제 비공개 백불 같이 왜냐하면 좀 문 닫고 물어봐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뭐 문 닫고 할 수도 있다. 또 외교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또 보도는 중요한- 하지 않지만 그렇죠. 기자들이 예. 알고 있어야 되는 기사를 그렇습니다. 예.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특히 이제 그 예민한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그 외신 기자들 없이 내신 기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맞아요. 문장구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층위의 브리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정보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기자실의 브리핑룸을 좀 그냥 풀어라 개방형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개방형 브리핑룸 했다가 얼마나 보수 언론들로부터 그때는 너무 센세이션했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 백악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사 책임제 뭐 기사를 안 쓴다거나 뭐 출입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벌칙을 매겨서 뭐 퇴출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개방형으로 브리핑룸을 맞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뉴미디어, 유튜브, 예. 뉴미디어 기자들이 이제 1인 미디어가 됐든 뭐가 윤소 선배도 됐든 같이 들어가셔야죠. 예, 갑시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출입합시다. 예, 근데 그렇게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만 봐도 네. 대변인이 27세 대변인 뽑히고 그리고 가장 첫 질문을 원래 AP통신에게 주는 게 관례인데 뭐 인터넷 언론한테 첫 질문 주고 이렇게 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 기조를 따라갈 수도 있다. 네. 좀 명분도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새로운 그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추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주일간만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추천할 때 정보 같은 걸 넣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돼서 직접 참여하는 거다. 이제 등등의 의견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 사이에서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올라온 건데 저는 네. 이제 그 일감으로는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다. 네. 왜냐하면은 그 풀에서 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풀이 형성되는 게 사실은 크게 그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고 꼭 한 명한테 몰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선을 할 때도 명분이 또 생기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추천해줬고 우리가 그 중에 검증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누구를 선택하든. 네. 그 어쨌든 그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인기 투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권을 잡으면 네. 기본적으로 본인 아까 이제 박 기자님 말대로 섀도우 캐비넷이 있어요. 있고 그걸 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예전에 이제 1930년대 그 미국의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좀 그런 때랑 약간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고 해서 라디오로 직접 소통한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걸 신문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맞아요. 각색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이게 이제 자본 세력이 갖고 있으니까 언론사를 A를 말하면 A 다시로 보도하고 애매하게 꼬투리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한꺼풀씩 이게 비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소통. 그 당시에는 이제 매체가 많지 않으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노변이 이제 난로 주변에서 네. 채트, 파이어사이드 채트이라고 그러니까 난로 주변에서 정담을 맞아요. 나누듯이 이제 했다 이건데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어떤 매체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이 상황을 설명하겠다. 이 네. 대공황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겠다. 연방 대법원과의 어떤 이런 적폐청산을 내가 설명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발전한 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그 초창기에 우리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 내란 정국을 지금 이겨내려면 벌써부터 얘기 나옵니다. 벌써부터 그 조중동 포함해서 보수 언론들 무슨 여론조사 해가지고 경제가 더 중요하다. 계엄하고 내란 종식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수치 만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이 통합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봉합하고 통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 추천 문제도 결국은 본인들이 만약에 추천해가지고 무슨 문제 나오면 사실상 그래서 그 뭐 나중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었니 뭐 친명계가 문제가 있었니 하니까 이걸 오픈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모든 후보군 올려놓고 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검증해보자 같이 네. 이렇게 판을 깔고 대신에 연대 책임으로 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우리도 이런 추천을 받아봤는데 네. 국민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 사실 되게 기술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뭐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섀도우 캐비넷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래서 친명계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고 직접 소통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섀도우 캐비넷으로 준비된 인원들이 다 있다면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여질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세게 추천하면 이제 그분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또 곤란함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또 인기 많이 알려진 분들과 또 다르게 실제로 실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검증이 또 필요해서 다르죠. 네. 어쨌든 인사혁신처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일주일간 인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일주일 국민 추천을 받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 그 안 그래도 제가 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취재를 좀 해보니까 몇 안 되지만 아, 그 지금 일단 장관들보다는 차관들을 먼저 바꾼다. 예. 그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차관들을 먼저 바꿔서 실무를 하고 왜냐하면 네. 지금 있는 장관들은 사실상 짐 싸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상 그 실무를 하기 어렵고 차관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장관 임명의 인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것 같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차관 인선을 빨리 서두르는 것은 그 실무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특검 관련해서 그렇죠. 예, 특검 임명을 하면 법무부에서 관련된 실무를 해야 되는 거여서 그 부분을 좀 서두른다라는 겁니다. 그 특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10시에 아마 시작했을 예, 텐데. 10시에 시작을 해서 하고 네. 있고 네. 오늘 실국장들 다 들어갔나요? 글쎄 과장급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오늘 같은 국무회의는 좀 생방송으로 틀어주면 좋으련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만약에 이제 그죠. 특검이 그 공포가 되면 바로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국회 주변에서 3특검 새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특검 후보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여기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고를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영수 특검 사실 타협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 뭐 최동욱이니 뭐 여러 명 있었는데 네. 약간 타협을 해서 실무형으로 안 치고 그 밑에 이제 윤석열 팀장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근데 그리고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맞아요. 네, 쉽지 이게 않죠. 이게 무게감도 있고 예. 그리고 요 문제는 결국 전직 대통령을 엮는 문제라서 네. 이번에 요 규모도 사상 최대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내란 같은 경우는 60명이면 그 웬만한 여기 남부지검을 능가하더라고. 지금 120명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거의 육박하는 아하. 숫자가 한 지방 검찰청 예. 능가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명 전체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60명 정도면 사실 내란 특검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느 지점에서 만날 거예요. 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요. 네. 세상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엄청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 너무 다양한 인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명된 분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큰 틀에서 나누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검사들 믿기 어렵다 수사만 잘해도 그래서 이제 그 강단 있는 판사 출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수사는 검찰 출신이 잘한다 그리고 강직한 분들이 있다 없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제 쭉 뭐 하고 지금 추천을 좀 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이제 서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다양하게 추천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다. 양평도로 해야지, 명품백 해야지,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해야지, 막 여러 가지 너무 맞아요. 가지수가 많고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더 있을 수 있다. 디올백, 샤넬백 이외에 기타 등등 백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별건 수사하다 보면 그렇죠. 별건 수사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수사 노하우가 있는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의 경우는 전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서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큰 틀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최혜병 특검이 쟁점이 단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요거는 그리고 팩트 단계를 변호인단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놔서 오히려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혜병 특검이 엄청 큰 거였는데 내란이 터지고 그렇죠. 막 김건희 그렇죠. 관련된 네.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 밸류가 조금씩 좀 차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판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 네, 이분도 상당히 이제 그 특검 후보로 많이 검찰 예, 감찰국장 유력한 것 했던 같습니다. 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대검 검찰국장 했던 분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조국혁신당 쪽 취재를 해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특검은 그냥 큰 틀에서 지휘하는 거고 알맹이는 특검보다 특검보가 사실은 수사는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특검보를 누구로 채울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윤석열 특검은- 밑에 한동훈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너무 나쁜 비유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수사 잘하는 사람이 특검보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양당 공이 상당히 치열하게 어느 분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하는데 이제 대형 로펌에 계신 이제 그 소위 명망가의 변호사 분들은 이게 3년 동안 공소유지를 하면서 검사 신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영리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 책임지고 있는 뭐 파트너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 같은 분들은 조금 어려워. 이걸 내가 맡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 영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돈을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하면 상관없는데 네. 이게 어쨌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로펌의 큰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사실 국민적 바람으로서는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좀 뭐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네. 당연히. 예.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계사협회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화재 추정에 검은 연기가 나서 소방이 출동했다고 하네요. 스님들하고 종무원들이 이제 긴급 대피했다고 하는데 아유 별 사고
사고 없이 마무리되 여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특검 전국입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최장 170일, 네. 그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170일. 그리고 이제 그 최혜병 특검은 140일. 앞서 말씀 주신 대로 60명, 40명, 20명. 메머드급 특검이 온다. CBS는 정치부 빼가지고 사회부로 기자들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희 특검반? 인사 났는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사가 나면서 특검이 3개 하니까 법조가 지금 그렇겠네. 법조 아. 회피 현상이 일어났지만 법조 회피 현상 인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끌려가야 된다. 근데 또 특검이 사실은 초반에는 정치권에서 저 만들고 로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가 만약에 브리핑을 하면 네.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인지 수사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정치부랑 법조가 어차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네. 이게 특검을 하면 특검에서 중간 브리핑 같은 그쵸. 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사건들을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기자들이. 네. 그럼 진짜 네. 힘들겠네요. 이제 와서 이렇게 세상병 특검 이제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저한테. 이정주 기자한테 과외 받아야 되겠네. 제가 최혜병 특검은 네. 형한테 물어봐라. 요새는 네.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 질문한 기자 보고 와라. 보고 와라. 내가 벌써 이거 2년 전부터 찍은 게몇 개냐. 야, 그동안 평소에 공부 안 하고 해태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 내가 정리 잘 해놨다. 선배 좀 알려주세요. 막 네, 이러면 네. 그거 보고 와. 온라인 학습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질문을 정리해라. 지금 기자계 메가스터디네. 그러네요. 온라인 강의.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 저는 무료로 그냥. 무료로 배포. 네. 예. 하여튼 지금 많은 기자들이 그 3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다 진짜, 따라가려면. 그리고 특검 취재가 의외로 많아요. 일이 엄청 많아요. 예, 제가 삼성 특검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검 취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이 힘들겠다. 근데 특종이 많아. 특검 그치. 취재는 네, 확실히 맞아요. 특종이 많기 네. 때문에 기자 여러분 놓칠 힘내시기 수가 없어요. 바랍니다. 놓칠 수 그쵸. 없어요. 특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검반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지금 그 발표가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옵니까? 발표가 안 된 거.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 뉴 미디어로서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춘추관장이 누가 될 것이냐. 어. 근데 이미 내정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부적으로 누구로 봤을 때. 내정돼 있어요? 왜 김상호 예전에 당 대표실에서 있었죠. 특보단장 했던 네. 그분이 아마 내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믿고 쓰던 분들을 또 기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안 된 데가 뭐 국정상황실장, 춘추관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것은 왜 그렇대요?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원 조회하고 내부 검증 거치고 하는데 사실 원래 인수위 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지금 되게 빠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빠르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되게 내부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주요 장관들은 누가 얘기가 좀 돕니까?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요 세 개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국방장관은 네. 이번에 이제 민간 출신 안규백 네, 안규백 의원. 네. 네. 근데 안규백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첫 민간 장관 후보 나왔다가 그때 송영무 네. 원래 육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회사 출신으로 처음 올라왔는데 네. 그 안에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꼭 계엄 때문에 민간 장관 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차원이라보다는 네.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복지 다음으로 한 두세 번째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천조국 하잖아요. 예. 항모만 뭐 함대를 태평양 포함해서 중동까지 네. 뭐 7개, 8개, 7함대, 8함대 이렇게 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항공만 한 대만 해도 뭐 하루에 기름값만 3천만 원씩 듭니다. 거기가. 네, 근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조직인데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경영이에요, 경영.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예. 이걸 하나의 경영으로 바라봐요. 얼마나 효율화된 그 자원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네. 결국은 항모나 전단을 운용하는 것도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어디를 급파시켜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만나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쟁도 이때는 지금 F-16이 가는 게 나은지 미사일로 하는 게 나은지 훈련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효율성의 문제랑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리고 국방이라는 게 사실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네, 보이지 않죠. 예, 네. 전쟁을 막기 위한 부서긴 한데 네. 전쟁이 나야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맞아요. 부처거든요. 근데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똥별들이 지금까지 돈 필요하다 하면서 뒤로 이제 착복하고 헛돈 쓰고 한 거예요. 개업 모의하고 이렇게 한 거를. 예.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기억하려면 민간 출신, 민간 출신이지만 민간 출신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 국방에 대해서 잘 아는 출신이지만 사람이. 국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럼요. 네. 예, 이해도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렇군요. 그 지금 뭐 국방은 그렇고 외교는 이제 그 직업 외교관인 이 조현 전 차관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법무부 장관 누가 되는 겁니까? 계속 그 박은정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박은정 얘기가 의원? 나오고 있죠. 예. 네. 저는 근데 저도 저번 이게 대선 치르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던데 예. 뭐 그렇게 되면 시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근데 이 인사를 실제로 시행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는 법무부 장관 박은정,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두 사람만 되면 좋겠다. 근데 확실한 분들이에요. 서지현 이렇게 서지현 전 검사 이렇게 세 분이 진짜 검찰 개혁의 트로이카다. 여성 트로이카 3인방을 꼽으라면 박은정, 임은정, 서지현 이제 이렇게 검찰 안에서는 꼽는데 검찰 안에서는 싫어하겠죠. 싫어하겠죠. 문 예, 닫고 매우 나오셔야 되는 싫어하겠죠. 분들이라서 예, 사실 그렇죠. 검찰. 검찰청 문 싹 닫고 청소하고 나오실 분들이어서. 예. 근데 임은정 검사님은 그 검찰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차기 검찰총장은 임은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상당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비법조, 비검찰 누구일까? 예. 뭐 윤호중 의원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죠. 운이는 되고 있는데 날라오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될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도 뭐 우리 생각하면 교육감은 선생님 출신이어야 되고, 예. 뭐 예를 들면 문체부는 뭐 체육인이 해야 되고, 또는 법무부 장관은 꼭 법조인만 해야 되고, 네. 또는 검찰 출신해야 되고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거는 조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뭐 맥킨지나 이런 데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네. 바깥에 외부의 시각에서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외한이 오란 소리가 아니에요. 문외한이 오란 말이 아니라 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도 법사위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에서 한 발쯤 떨어져 있는데 이해관계 좀 자유로우면서도 내부의 현재의 가장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이게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 근데 이제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YS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논의하기 시작하면 못 해요. 예, 그렇죠. 합의해야죠. 이러면 불가합니다. 저질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상대는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방조거나 내란 협조거나 아니면 본질적인 내란 세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정책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김용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제가 어제 취재했는데 김용민 의원 본인 고사했다고. 어제 오전까지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설이 세게 돌았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서 실제로 방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다가 의원님께서 고사하셨다 전화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다른 분 아마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더 취재를 했더니 그래서 아마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여하튼 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국민 추천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이 사람이다라고 추천되는 인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국민들이 네, 또 원하면 국민들이 또 보기에, 해야죠. 예, 이분이 네. 진짜 잘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박은정 의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도 연대를 되게 흔쾌히 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예. 몫을 또 인정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혁성,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조금 뭐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근데 좋은 평가를 받게 혹시 되지 저희 않을까. 70만 됐나요? 70만. 몇 52 분이나 분인데. 남았나요? 몇 분이나 남으셨나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이고 제가 열심히 지금 구독 예. 좀 해주십시오. 구독 좀 해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몇백 명만 하시면 의외로 어.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안 하고 하시면 보시는 안 분도 됩니다. 많아요. 이게 몰라서 네. 잘 네. 그냥 깜빡하고 그 예. 옆에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예. 구독 간단해요. 구독 간단합니다. 네. 의외로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69만 9,335명. 335명. 아무래도 오늘은 지나가고 아하, 아쉽네요. 내일 팀에서 될 것 같다. 이거 부교용 김은지 팀에서 될 것 같다. 용감한 아쉽네요. 기자들에서 이거 욕심난다, 있어야 70만. 되는데. 제주는 누가 넣고 넌 뭐 한다고. 진짜 그러네. 예. 이렇게 열심히 용감한 기자들 도와주고 계시는데 예.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재밌게 취재를 기반으로 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내야 될 것 같다. 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좀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생각이 인사를 그냥 듭니다. 풀어야 되네요. 완전히. 인사를 좀 풀어야 돼. 예, 이거. 예. 이게 지금 특종이 나와줘야 돼. 또 그래 이게 이재명 올라가. 정부 초반에 그 고춧가루 뿌릴까 막 참고 있는데 나름 검증한 거 또 들은 게 있는데 좀 인사 하나 풀어주세요. 네. 특종을 해야 올라갈 것 같은데. 내부에 지금 물밑 싸움이 좀 있어요. 제가. 여러모로 그래요? 물밑 싸움 조심스럽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예. 요거 하면 네. 구독해 주시면 제가 풀고 갈게요. 연장 방송. 연장 방송. 어차피 치시면 안 넣으면 안 풀어도 안 돼. 풀어? 어차피 내일 할 건데 제가 뭐 예. 여기서 누구라고. 이종주가 단독주막에 이렇게 여러분 좀 밀당을. 실시만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 하나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쵸. 물밑 싸움 치열하다. 이거 구미 당기는데 누구랑 누가 예를 싸우는지 들면 제가 힌트만 하나 드리면 네. 70만 되면 제가 풀게요. 바로 예, 70만 되면 바로 푼다. 풀게요. 근데 예. 그 70만 안 됐으니까 아직. 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예. 무슨 말도 나오고 있냐면 음. 지금 선대위 면면을 잘 보시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심지어 윤석열하고 그 밀접하지 않지만 예. 라인을 탔던 인사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다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까지 과연 받는 게 맞냐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 선대위 발표할 때도 음. 요 얘기를 선대위 내부에서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내란 세력을 진압해야 되니까 네. 일단 확장성을 위해서 갔던 건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거는 일단 선거가 중요하니까. 예. 예. 근데 승리한 이후에 어떤 노선 투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그 선이 있어요, 선이. 네. 예, 근데 내부에서 벌써 이거는 능력보다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뢰 자본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합니다. 예, 그- 신뢰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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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론 우리가 뭐 범죄자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용서해주자, 네. 용서해주자 이게 또 기회를 주자 좋죠, 좋은데 사람 마음 속에 네. 한켠에 2%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예. 그렇지. 낙인 효과나 뭐 또는 연좌제까지는 필요 없지만 과거에 했던 행적이 말보다 행동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듣긴 해야 돼요. 저는 좌우 노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일관되느냐 요거만 보는 거예요. 일관성.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나도 그때는 뭐 잠시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면 한동훈 같은 경우도 자기 한동훈 전 대표 제가 비판하는 딱 하나예요. 최상병 특검 할 때 제3자 특검으로 한다고 그랬죠. 발의한다며요. 예. 발의한다며요. 여태 안 했잖아. 예. 예. 발의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더 센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 필요 없어요 이제. 예, 맞아요. 예. 왜 제3자가 그거 추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발의했으면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신뢰 자본이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거든. 그때 어쨌든 했구나. 그렇죠. 이 사람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도 8월 14일에 독립 운동하자고 나선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14일만 이게 예. 그때만 도시락 폭탄 들고 해도 뭐 내일 좀 정보가 빨라. 이미 지금 메가더가 다 예. 정리했는데 예. 그래도 천황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 정보력이라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8월 16일 되고 8월 한 20일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서 내가 뭐 했었다. 예. 안 해도 돼요. 예. 이번에 뭐 친한계 의원들도 무슨 특검에 참석했다. 예. 안 해도 돼요. 어. 네, 들어오시면 들어오지 마요. 괜찮아. 과반으로 통과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192석이었을 때 예.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거부권을 계속 써댈 때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한동훈 쪽에서 전원 들어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예. 이게 진압될 건데. 예. 근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정치라는 게 진짜 타이밍의 예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지나면 다 쓸데없는 짓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못했다. 눈치 보고 하느라고. 네. 그 저희가 어쨌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그렇죠. 있네요. 이렇게 정 선배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되게 조심스럽게 골라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70만이 되면 70만이 되면 네, 오늘 선을 좀 넘겠다. 아 70만이 되면 오늘 이정주 기자 선을 안 되면 제가 굳이 선을 왜 넘습니까? 욕만 먹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정주 기자가 얘기하면서 200명이 훅 올라갔다고. 아, 이정주 효과. 야 앞으로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이제 예. 200 감사하긴 한데 부족해요. 저 정도 가지고 부족해. 이 정도로 안 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때 보수 통합을 했는데 보수 진보 통합을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기용하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네. 얘기인 그러네. 건데 네. 실명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네. 70만이 돼야 실명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실명이 340분 궁금하시면 남았습니다. 네. 바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바로 70만 오늘 갈 수도 있겠다. 그것도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상황에서 지금 맞아요. 친윤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재밌는 얘기가 이제 단어가 친윤 그룹이라고 하지 마라. 영남 주류 세력이라고 해줘라. 아 친윤 버리고. 친윤 버리고 영남 주류 세력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김문수파, 한동훈파, 영남 주류파가 예. 이제 3파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그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뽑히면 네. 사실 다음 비대위원장도 지명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져가거든요. 그 공천권이라는 게 사실 당을 장악하는데 제일 큰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지역을 다 장악할 맞아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 내에서는 친윤 그룹 그러니까 영남 주류 세력이 가져갈 거다라고 다 관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누가 돼요? 지금 뭐 3파전, 4파전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문제예요. 그게 네. 어떤 선수를 내미느냐가 되게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윤 그룹, 친윤 색깔이 좀 적은 그런 얼굴 마담을 누군가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 좀 찾고 있다. 지금 뭐 거론되는 거는 뭐 김도 무연 뭐 이렇게 좀 거론되긴 김도. 하겠는데 네. 그런 상태인 거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를 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굉장히 강력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내대표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친윤이 약간 분화돼서 김문수 쪽 친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원래 친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꼿꼿 문수하면서 그때부터 친윤 코스프레 해가지고 좀 탔어요. 코인 타고 들어왔는데 네. 선거 이기고 이제 뒤통수 치고 막 네. 했는데 김문수 장관 쪽으로 모이는 친윤 조금 있는 거고 지금 주류 세력 보면 네. 원내 의원 중에 한 80%가 네. 그래도 친윤 주류고 네. 한동훈 쪽 세력이 그래봐야 한 20%도 안 돼요. 아, 나머지 그래요? 안 분산돼 되죠. 있고. 네, 그래서 결국은 겉으로는 엄청 많아 보이는데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않아요. 스피커는 네. 큰 예. 스푼 말만 많아요. 말만. 예. 말만 많아. 예, 제가 보니까 뭐 해병대 이 최상병 특검할 때 네. 들어오지도 않아요, 별로. 예, 그 전에 필요할 때는 들어오지도 않아. 말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아, 예. 20%. 저는 근데 한동훈 쪽에서 저한테 이제 한번 말하면 좀 서운하다고 하는데 서운할 게 아니라 법안을 내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내라고 했어요? 네. 본인이 낸다며요. 본인이 예, 했지. 우리가 시켰냐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 그걸로 장사해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최소한 상도 이상 장사했으면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야지. 예. 맞아요. 어음 부도냈잖아요 본인이. 예. 그거 어음 부도냈다. 끊으라고 했냐고. 저는 그런 거 강요하질 않아요. 예. 근데 한동훈계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지금 신뢰가 없는 거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한동훈 쪽에서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 네. 이제 여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친윤에서 조금 분화된 애매한 사람 중에 송원석. 송원석. 네, 예전에 예. 기재부 예, 장관 출신에 예,
이분이 또 당직자 그 조인트 네. 까가지고 그러니까 네, 한번 내 자리 없다고. 출당 당했죠. 맞아. 출당 당했죠. 네. 내 자리 없다고 이런 당직자 거 조인트- 리마인드 시켜서 당직자들 국힘 당직자들이 듣게 해줘야 돼요. 네. 잘 생각해 봐라. 네, 과연 망원도 송원석 했었잖아 옛날에 그 맞습니다. 저기 그 강제동원 관련해가지고 예, 그때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 송원석 이제 원내 수석도 했으니까 송원석 의원을 이제 대리전으로 한번 추대하려는. 근데 김도부 의원은 문제가 뭐냐면 또 나온 얘기인데 이준석이 묻었어요. 옛날에 김도우 이준석 묻었다. 예, 이준석 대표랑 친했잖아요. 예, 예. 그때 정책위의장인가 해가지고 당내에서도 김도부 의원 하면 이준석 이렇게 이제 올해 출입했던 기자들은 아. 딱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 언젠가는 이준석하고 합칠. 합칠 이런 사람이다. 예. 어. 조금 신뢰가 없죠. 당에서. 당 내에서도 그런 평가는 하더라고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TV 토론회에서 그런 그 성적 모욕하는 발언만 안 했어도 네. 사실 지금쯤 데리고 와서 좀 기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서 너무 점수를 많이 까먹는 바람에 지금 상황에서는 데리고 오기 좀 쉽지 않다. 이준석. 네. 근데 지금 제명 요구가 45만? 지금 오늘 어마무시하죠. 아침에 예. 보니까 네. 이런 속도 윤석열 탄핵 속도를 앞질렀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거 근데 사실은 좀 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 무시했으면 좋겠어. 오늘 보니까 48만 5,682명이에요. 어마무시하네 진짜. 네, 이게 50만 넘어 왜냐면은 100만 제명된 가는데. 사례가 딱 한 번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네, 의원 네. 당시에 네. 그 유신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하신 건데 네. 이거를 그 급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물론 이제 얼마나 화가 나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네. 이런 방식으로 표출을 하겠냐마는 그냥 저는 무시하는 게 맞다 생각을 근데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도 어제 듭니다. 이제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거 가지고 YS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 정치로 내가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네. 하면서 내가 네. 이렇게 당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또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분탕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게 우리 정치에 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괜히 키워주는 게 돼요. 예, 이준석 키워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아니 이제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저거 개표 방송하는 날 민주당 이쪽에 가 있었는데 네네. 바로 맞은편이 개혁신당이었어요. 개표하는 예, 데가. 예. 바로 맞으면 여기서 민주당에서 와 하는데 네. 개혁신당 가보니까 기자들이 더 많아.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일반 사람 별로 없고 네. 안에 기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보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그러면 백서를 써야 되는데 이미 그 개표할 즈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못 넘으면 뭐 때문이다. 그치. 네, 그런 발언. 근데 몇 명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저한테 속이려고 굳이 제가 기사 쓸 것도 아니고 그때.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그거는 그 발언이 대세에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발언 때문에 그런 그럼요. 예. 네. 근데 이런 상황 인식 가지고 무슨 선거를 합니까? 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 발언이 결정적이었어요. 3차 토론 때. 네. 그 전까지 소위 말해 추세가 괜찮았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호텔 경작 때문에 민주당 애 좀 먹었거든요. 제가 겉으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좀 러프하게 투박하게 비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거를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네. 요거 좀 시간을 끈 거예요. 들어보니까 TV 토론단 안에서 그 분쟁도 있었더라고요. 레드 팀이 없어가지고 1, 2차전에 깨진 거예요. 왕창 깨졌지 사실은.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물어보면 예. 아이고 우리도 난감하다고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접으면 되는데 예. 근데 호텔 경작이 1, 2차 토론에 예. 그 메인 많이 이슈로 그렇죠. 계속 그렇죠. 달고 그래. 예. 준석이 신나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 막 했었죠. 예. 근데 마지막에 젓가락으로 자폭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한동훈하고 누가 하라 했냐고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 예. 그러니까. 예, 자기 혼자 자폭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댓글창에 이정주 기자님 텐션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되겠다. 지금 안 올라간다. 너무 안타까운 게 69만 9,782명. 예. 782명. 782명. 200분 정도 예, 부족하군요. 200분.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나? 200명 때문에 오늘 뭐 아쉽네요. 아쉬운데. 어차피 내일 구경하고 김은지 기자 나오는데 제가 뭐 하랍니까? 누구 좋으라고? 안 된다. 예. 네, 구경 김은지에게 이 영광을 돌릴 수는 없다. 이 70만 이렇게 되면은 이 저기 박형광 이정주가 70만 만든 취재 편의점 70만을 내가 만들었어.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8월 14일까지 광복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 상당히 자중질환이 이제 오래되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까지 합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렇게 한들 보수가 재탄생이 가능하겠냐. 차라리 보수 정당은 민주당이 맞고 여기는 극우로 가고 그죠. 그리고 진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준석 후보를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자기 캠프에서 소문낸 건가? 좋아하는 기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좋아했었죠. 근데 좋아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명태균 게이트 지나고 대선 지나면서 네. 본인의 발언의 어떤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네. 기자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 대표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보면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도 상당히 좀 불만스러워하고 네. 그의 발언에 신뢰가 좀 없고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원래 보통 네. 사실은 출입 기자들이 어떤 후보를 따라다니거나 하면 네. 동기화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너무 끔찍한 발언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진짜 그 다음날 제가 그 유권자들 취재를 했는데 다들 막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말이 있고 그렇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제 이게 대중의 이제 일반적인 정서였기 때문에 그 다음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아니 생방송이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더 황당한 건 그거였어요. 최근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발언 안 했을 거다. 아유, 갑자기. 그러니까. 왜 하지? 네? 아니 처음에는 그거라며. 그러니까. 나는 불편할 거 알고 있었고.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딨냐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뀌는 거고 이게 본능적으로 첫 사과가 진짜 사과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찰도 초동 진술, 네. 의사도 초진. 네. 그 차트가 재판에서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죠. 예. 지금 퀸니님께서 10분만 더 진행해 주세요. 안 됩니다. 네. 바쁩니다. 바쁩니다. 이제 네. 이분들 가셔야 되는데 아쉽네요. 69만 9,831. 만약에 70만이 831? 831. 너무 10분만 더 아쉽다. 해주라. 출연료 더 드릴게. 아무래도 이거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다. 오늘은 꼭 들어야 되겠다. 너무 아쉽네요. 용감한 기자들한테 저는 70만의 기쁨을 그리고 우리 이정주 기자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취재 편의점 내가 만든 거야 70만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괜찮습니다. 이거 거리를 줘야 됩니다. 네. 이정주 어차피 구경과 기자한테. 김은지 기자가 만들 거고. 교호 선배가 기뻐하시겠군요 내일. 구경 김은지 귀가 가렵겠다 진짜. 듣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80만 만들어주세요. 다음 주까지 80만 이게 안 돼. 다음 주 80만.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속도라면 좀 40분만 더 하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지 10분을 더해서 이정주의 특종을 들을 것인지 상당히 이제 고민과 갈등이 이제 뭐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지? 네. 저희 뭐 진짜. 질문한 기자 안 봐도 돼요. 근데 저녁에 질문하는 기자에서 어차피 하시는 저희 걸로. 5만 6만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이라서 저희는 아직 한참 근데 멀었거든요. 많이 늘었다. 많이 벌써 늘었죠. 그렇게 진짜 많이 늘었죠. 중소기업 너무 감사한데 네. 근데 일단 대기업 70만을 해놓고 대기업 네. 70만 저희는 원. 나중에 10만. 아니 근데 아까 댓글창에 이정주 기자의 그 전라도 사투리가 훈훈하다. 너무 좋다. 네, 그런 얘기도 있네요. 10분만 좀 더 해주라. 해줘라.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있잖아요. 네. 군 검찰이 또 그 공소 뭡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맞아요. 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가지고 기어코 유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도가 나왔던데 이번 주에 또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 재판 계속 취재하고 계시죠? 네. 예. 박 대령님한테 인터뷰를 사실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 특검 통과되면. 네. 근데 지금 이제 해병대 그 국방부 소속이잖아요. 예. 다시 이제 대기발령에서 돌아오셨고 보직 받으셔가지고 네. 이제는 이제 국방부로 정식 인터뷰를 좀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네, 그래서 취재 편의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바뀌면. 바뀌면 예. 바로 예. 아마 승인해주고 예전에 처음에 그 소속일 때 KBS인가? 예, KBS 그거 나가서 사사건 기억납니다. 사사건 거 윤석열 나갔. 때 그 다음 코너
코너가 저였어요. 그, 박정훈 대령 근데 다음 물론- 코너가. 예, 그리고 나서는 모든 아, 인터뷰가 그쵸. 클로즈 됐죠. 예. 음. 근데 저는 박정훈 대령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시겠습니까? 그쵸. 지금도 사실은 특별한 보직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거죠. 예. 왜냐하면 수사단장으로 원상복귀를 원복을 해줘야 해줘야 돼요. 돼요. 예. 예.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사람 원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득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하던 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정말 황당무계하게 자기를 제대로 잘했던 수사단장의 역할과 보직을 다 뺏어버리고 사실상 면벽수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놓고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그 재판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저는 마침내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달라진 정부에서 달라진 세상. 그 경호처 5명 싹 다 대기발령 내듯이. 그리고 보니까 경호처만 하더라도 어제 30명 인사를 했더라고요. 뭐 관계된 사람들 싹 다 걸러내고. 이래야 좀 뭔가 바뀌었다. 진짜 그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예. 저는 경호처에서 그 반성문 썼잖아요, 사실상. 예.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이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었고 제가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저도 몰랐는데 그 좀 불안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안에 엄청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네. 혹시 다시 돌아오면 그 언론인들이 숙청되는 그렇죠. 그 네. 목록에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 있을 텐데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아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 좀 잠도 잘 자고 그런 맞아요. 그걸 맞아요. 느낌입니다, 예. 사실은. 저도 딱 정권 교체되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그렇죠. 아 저는 아직 그 작은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엄마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얘기를 그렇잖아요. 예. 마음이 아프다.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아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은 마칠 수 있겠다.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어제 보니까 또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재판정에. 그 사람 잘 웃어. 예?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뭐 투표장에 나갈 때도 씩 웃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또 답변은 안 해요. 특검 어떻게 생각하냐? 일절 말이 없어. 그렇죠. 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희희낙낙하고 있죠. 재구속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재구속. 예. 예. 재구속만이 답이다. 지금 14분인데 70만 가자. 60명 빨리빨리 구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937입니다. 937.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오늘 941, 941 됐어요. 60명만 하면 되나요, 60명. 예. 얼마 안 남았다. 몇 번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정주 특종 좀 제발 들어보자. 70만 누리고 가고 싶어요. 70만 누릴 수 있게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곧됨.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자꾸 말을 연기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70만 얼마 눈앞에 보이네요 이제. 진짜 우리 이 두 훌륭한 후배들에게 70만의 영광을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구독. 오늘은 좋아요 안 바래. 알림 설정도 안 바래. 댓글도 필요 없어. 구독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정주의 특종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못 듣는 거죠 뭐. 잘하시네. 기분 50명 남았어. 50명. 예, 50명. 정말 구독 안 할 거야.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야, 오늘 될 것 같은데 진짜. 정말요? 가능합니까? 벌써 73 됐어. 70만, 80, 82. 오. 80. 90. 많은 10명 남았어. 야, 많은 분들이 93, 눌러주시는군요. 94, 90.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만. 70만 돌파. 와, 너무 감사합니다. 대기업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갑자기 울컥해. 이게 거의 뭐 마지막에 그 대선 과반 당선됐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대표 방송처럼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야. 사실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아까 11시 6분에 끊어야 되나? 진짜 아쉬울 뻔했네요. 네, 못 보고 왔습니다. 진짜나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70만 구독 만들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짜 너무 대박이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윤호 선배가 너무 얼마나 열심히. 고생을 많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고생했죠. 그리고 다 이게 열심히. 그리고 정말 더 대단한 게 사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한 60만까지 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점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그죠? 걸렸습니다. 초반에 네. 쫙 50만까지는 진짜 그냥 훅 갔어요. 네, 50만까지는 정말 그 작년 총선 때 총선을 기화로 해서 훅 만들어 그쵸. 주셨는데 50만에서 60만, 60만에서 70만 오기가 네. 진짜 이게 딱 버벅 한계치가 힘들었어요. 그래프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어느 안 선에서- 올라가요. 네. 예, 그때부터는 안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고민도 그래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제가 더 기쁩니다 진짜.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 사실은 제가 정말 그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진짜 작은 출연료 드리는데도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나 늘 아닙니다. 너무 그 너무 저랑 정 감사해요. 선배가 뒤에서 한 말이 있어요. 뒤에서 맞아. 저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 안 줘도 나간다. 네, 출연료 맞아요. 그 정도의 감사함이 네. 있다. 아니, 그러나 우리 정말- 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앞으로 안 받고 나가야 된다. 아유 무슨 소리야.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이 시간은 저희가 너무 유익하고 아침에 아닙니다. 수혜 편의점 덕분에 예. 저희 질망제도 많이 컸어요. 아유 예. 연대에서 더 키워갑시다. 네. 편의점이- 경공은 워낙 큰 회사. 그렇죠. 여긴 재벌 수준이고. 예.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약속을 이행하셔야 돼요. 약속을 시간이죠. 네, 우리가 한동훈은 아니니까 네. 약속은 지켜야죠. 네. 네. 자 이정주 단독. 네. 아니 제가 이거 사실 네. 기사로 하나 뭐 또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그러니까 특종 중에 음. 제가 좀 아껴놨던 거 좀 최근에 제가 일부분, 썼던 거. 어. 예, 그 마포대교 사진사 있죠. 네, 그 네, 네. 뒷얘기로. 예, 뒷얘기. 요거 제가 어디도 말 안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오. 정 선배가 저거 단독 기사 쓰기 전에 다른 데서 말하면 네. 혼나세요 지금 아, 회사에서. 회사에 회사에서. 찍힙니다. 네. 찍혀요. 다만 심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썼던 단독의 네. 비하인드. 그치, 그쵸, 비하인드. 그쵸. 단독인데 다 네, 안 비하인드. 네. 네. 그 주말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브이로그 한다고 퇴사한다고 맞아요, 그- 막 하고 다녔잖아요. 부급 네. 행정용 신땡땡 음.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예, 이미 기사에 제가 이제 저 단독 쓰고 나서 음. 이게 주말에 제가 목요일날 썼는데 네. 주말에 이게 소위 말해서 제 기사를 받은 음. 그러니까 CBS에 따르면 음. 왜 따르면 했으면 아시잖아요. 저 말고 취재가 안 돼. 어. 그러니까 저 한 50개 매체가 받았어요. 예. 네, 맞아요. 저기 멘트에 있는 거 제가 취재하는데 저기서 제가 공개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은. 오, 네. 공개하지 않은 네, 비하인드. 여기서 풉니다. 취재. 70만 특종. 네, 제가 원래 안 풀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저 기사의 이제 핵심 뭐냐면 저 신땡땡 이 사람이 사진사가 2명인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사진사가 있고 김건희 사진사로 들어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네, 그러니까 김건희 사진. 여사니까 이제 여자 쪽으로 간 거죠. 예. 근데 못하는데? 윤석열 사진사가 네. 네. 둘이 이제 알력 싸움이 있었고 어. 제낀 거야. 아. 제꼈는데 제가 아무데나 말하는 단독은 뭐냐면 저 기억나세요? 저기 브이로그에 보면 네. 와인바에서 일한다 하잖아요. 음. 아니 저 신땡땡 사람이 와인바? 예, 와인바 지인의 네. 와인바에서 그러니까 겸직 금지를 위반해요. 음. 그 오. 자기 그 유튜브에 나와요. 예, 세상에. 와인바에서 퇴근하고 공무원이 예. 원래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근데 예. 와인바에서 알바를 해요 저녁에. 전 그것도 충격인데 네. 그럴 시간이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엄청나죠. 대통령실에서 네. 그 바쁜 다니면 사람 엄청 힘들어, 엄청 바빠요. 네. 거의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예. 밤 12시까지 예. 그러니까 놀았다는 거야. 쟤는. 아. 그래서 와인바에서 알바도 하고 사진사 이제 이것도 겸직하면서 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들었던 거는 와인바까지는 본인 아는데 그럼 네. 왜 와인바에서 일했을까 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이 신땡땡이 술을 겁나 잘 먹어요. 술을 좋아하고 예. 와인을 좋아하지.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나는 커서 아이스크림 장사가 되고 싶어. 그런 거 애들.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나 술 좋아하니까 술장다. 나 고기 좋아하니까 소고기 사장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바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 대통령 공군 1억이 있죠. 예. 거기서 이 신땡땡이 예. 제가 이거는 80만 되면 시점까지 밝혀드릴게요. 예. 그 공군 1억에서 예. 그 원래 그
대한항공이나 민간 항공이 타도 술이 준비되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취재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고요. 신땡땡이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 믿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와인 한 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술을 먹어요? 사진 선물. 여기에서? 술을 진탕 먹었다고. 25살. 네. 술 진탕 먹고 여기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1호기에서? 1호기 안에서. 그 김건희가 막아줬습니다. 김건희가 네. 난동을 막았다. 네. 난동을 부려가지고 네, 술 뭐 먹고? 징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아, 대통령실 안에서 저거 네. 난동 부렸기 때문에 네. 경호처 징계- 직원들하고 이걸 다 알아요. 어. 거기 이제 1호기 하면 분리되거든요. 앞단하고 뒷단이. 예, 예, 그렇겠죠. 데이터는. 예. 예. 근데 앞단에 이제 여기서 했는데 거기서 만취돼가지고 예. 얘가 인사불성으로 제가 이제 취재가 들은 예, 말은 예, 예. 만취돼가지고 난동 부리고 평소에도 이제 경호팀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호팀을 예. 김건희의 경호팀이잖아요. 네, 원래는 예. 원래는 윤석열의 경호팀이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경호팀 김건희가 종 부리듯이 하니까 얘도 종 부리듯이 한 거야. 세상에. 예. 어. 그래가지고 1호기 내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김건희가 묻었다. 언제? 이거는 80만 되면 제가 풀고 있어요. 야 개봉박두네. 야, 예. 큰일 났네. 예. 일주일 안에 80만 예. 만들. 일단 제가 70만 됐으니까 요 정도 재밌네. 쓰는데. 아, 어, 이게 기사에 야. 안 담은 이유가 안 있네. 담았죠.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아 여기서 말하려고 안 담았죠. 일부러 기사에 안 담았다. 예. 야.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그 당시 목격자들 다 알고 있고 예.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도 못 건드려. 예. 근데 아이고 이거 문제 삼았다가 다 박살났다니까요. 문제를 삼았는데. 문제를 삼으면 예. 김건희가 일러 예. 신땡땡이 가서 김건희한테. 예. 쟤네가 나 괴롭혀요 뭐 예. 이런 거잖아. 공직기관이 뭐라고 저 조지네요 이렇게. 와. 예, 그럼 바로 딱 내려와. 네. 그래서 다 무마. 네, 다 무마.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취재원들의 그 우리 묘한 그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신땡땡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저는 취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이 세상명 취재하러 갔는데 네. 할 생각이 없어. 아니 이거 그냥 약간 가십인 줄 알고 처음에 뭐 브이로그 뭐 이게 나오잖아요. 네. 뭐 출퇴근하면서 네. 우리 자그만 그러니까. 회사 퇴사에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 군사보호 기밀구역 구역에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밀구에서 막 브이로그 하면서 D-18일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회사. 회사 없어지기. 네. 아, D-18. 진짜. 나는 왜 승진 안 시켜주냐 하면서 이걸 한다는데 처음에는 저런 게 있나 했는데 그냥 일반 직원이면 넘어가는데 이 신땡땡이 네. 마포대교 찍은 사진사다. 마포대교 사진사. 네, 요거를 누가 저한테 얘기 딱 해주는 예. 순간에 이건 제가 취해야 이 전화를 된다. 딱 돌렸죠. 예. 전화 딱 돌리고 예. 원래 그렇잖아 이제 그렇게 제가 요새 그렇게 질문 기자 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열성적이지 않아 옛날처럼 최상병 취재하고 예. 최상병 취재하고 예. 집에 가려고 예. 아니, 회사 들어가야 돼 저녁까지 일해야 돼요. 예. 바빠. 네, 예. 근데 국회에서 이제 있다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예. 해봤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 형님 그 신땡땡이를 알아요? 봐. 알지? 예. 하면서 제 그 취재원들이 전화를 안 끊어. 난 바빠 죽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보내 거. 2시에 수처럼 제보를 해. 사실 좀 끊어라 속으로는. 어. 근데 이걸 하다가 끊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프로의 세계에서 그치. 예. 끊으라고 하면 다음에 나한테 전화 안 안 받거든요. 오니까. 그래서 예. 전화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예.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어. 왜냐? 이게 레퓨테이션이 평소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너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원래 같은 편이었죠. 조지고 그래서 싶으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이 울분이 그러니까 네. 김건희한테 당한 울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사실 3분이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신땡땡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끊고 1시간 내내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없이 취재를 당했죠, 제가.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게. 네. 그날 강제 단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네. 야. 제가 그 안뿐 보따리가 제가 전체 취재한 것 중에 한 40% 넣은 거예요 멘트를. 제가 보시면 네. 그 깨알 같잖아요 멘트가. 제 기사 보시면 알아요. 저도 원래 멘트 저렇게 깨알같이 안 써요. 아니 스트는 담백하게 쓰지 누가 담백하게 깨알같이 씁니까? 그치. 저 마포대교 맞아, 사진 빡세기사도 자체도 아니고. 원래는 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쵸. 저기 이제 네. 신땡땡께서 네. 네. 신땡땡이 김건희한테 일렀지. 이거 잘 나온 사진인데. 네, 못 쓰게 한다. 여사님을 질투하는 거다 누가. 아. 이런 식으로 이간질한 거예요. 예. 저런 황당한 사진이 나간 거야. 저 뭐 여사가 그러니까. 경찰들 몰고 가서 저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권력남용이거든요, 저게 그쵸. 전형적인. 권력남용. 예. 누가 저거- 대통령이야? 네. 왜 경찰들을 뒤에 세워놓고? 그렇죠. 우리가 제일 궁금했잖아요. 저 사진이 그러니까 찍은 걸 떠나서 저 사진이 어떻게 공개가 됐지? 그렇지. 어떻게 이런 정무 판단을 못하지? 그러니까. 왜 게이트 키핑이 안 되지? 안 되지? 라고 맞아요. 했더니 네, 맞아요. 예. 알고 보니 25살짜리 예. 브이로그 김건희 예. 전용 신땡땡. 사진자. 예. 사진사 걔가 신땡땡. 주도한 거고 예. 윤석열이 옆에서 멍하니 그냥 뭐 와이프가 내라는데 너무 박절하지 못해서 황당무계하다. 예. 황당무계. 이 스토리 나온 건데 예.
제가 그 나머지는 또 80만 되면 예. 털어드리겠습니다. 80만. 70만 축하드립니다. 네. 80만 되면 더 센 게 있어요. 야, 와 이정주 기자 다음 주 너무 기다려지고 진짜 김건희 사진사 1호기 난동 사건, 네. 그 실체가 너무 궁금하다. 네. 예, 이게 중요한 건 알코올 난동 예, 사건이죠. 알코올 난동 제 사건이다. 취재를 들으면 그대로. 알코올 난동. 네, 그대로. 예. 진짜 나라가 야, 얼마나 진짜 엉망이었던 거예요. 엉망진창했던 거야. 아 근데 제가 참 여기 보면 취재 편의점 네. 제작진한테 생색인데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우리 채널에서도 안 풀어요. 우리 채널은 오히려 이런 안 풀고. 이정주! 제가 플랫한 얘기하고 있어. 이정주! 사람들이 뭐하냐 도대체. 왜 재미가 없냐. 저한테 댓글에 올라와. 너 취재 편의점 날라다니던데. 너 왜 국대만 오면 개발이냐. 아니 너 클럽에서 잘하더라. 그러니까. 클럽에서는 왼발로 뭐 덴벨레든 완전히 PSG에서. 근데 프랑스만 오면 벤치야.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정주야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포지션이 윙어라서 제가 센터에 있으면 안 돼. 제가 너무 해보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네. 진행하니까 안 맞더라고 제가. 박 기자도 몇 번 왔는데 저한테 네. 그러더라고. 선배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그래서 네. 박 기자한테 여기서 끝나고 나서 야 네. 너도 중앙에 있어봐. 어떤 사람들은 진행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맞아요. 하여간 진짜 큰 웃음 주고 큰 기쁨 주고 큰 특종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만 오면 풉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특종이다. 와, 근데 이거 정말 다른 기자들도 좀 취재해서 확실하게 밝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얼마나 많은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까? 네. 갈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는 말해야 된다. 아유 오늘 무려 27분이나 70만 만들어 주신 네. 용감한 기자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70만은 두 분이 만든 겁니다. 취재 편의점은 박형광, 이정주가 만들었다. 구교영 김은지 기자한테 안 기억나냐. 구교영 김은지 힘내라. 네. 솔직히 뭐 구교영 김은지가 단독 갖고 오진 않잖아요. 네. 숙소도 개준다고 우리가 제주는 고민 없고 그렇긴 하네. 확실하게 두 사람이 단독은 많이 가져옵니다. 네. 네. 하여튼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